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쌰 안 빠지죠? 미친 거 같죠? 맞아요. 미쳤어요.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아이폰을 쓰면서 보통 요거랑 조합해서 쓸 수 있는 코드리스 이어폰, 요거를 고민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 녀석 에어팟을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지금 소문 그대로라면 7월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녀석이 이런 박혀있는 이미지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녀석 파워비츠 프로 때문에 말이죠. 저는 지금 요 녀석을 이서비한테 빌려서 가지고 왔어요. 네, 빌려서. 그래서 뭐 요런 언박싱이라든지 요런 거는 소개드리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이 녀석을 한 3일째 써보고 있는데요. 직접 써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느낀 점이라든지 에어팟하고 비교했을 때 한마디로 제품에 대해 말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요 녀석하고 요 녀석 그리고 이제 요 녀석까지 해서 통합 품질 테스트도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만 해서 만들었었는데 에어팟으로 녹음을 했던 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날아가 버려서 다시 그거는 만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김에 궁금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들도 좀 녹여서 콘텐츠 따로 만들어서 바로 빠르게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자. 제발 좀. 어쨌든 이번 영상부터 보시죠. 먼저 파워비츠 프로는 에어팟 2세대랑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H1 칩과 센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링 단계부터 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뺐을 때 일시 정지되고 하는 것도 에어팟하고 동일합니다. 뭐 아이폰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쉽고 편했어요. 그리고 안정성도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환경에 있지가 않다 보니까 뭐 붐비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아직. 근데 뭐 일상에서 카페라든지 사람이 많은 그런 공간까지는 가봤는데 끊기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네. 파워비츠 프로는 에어팟이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조작하는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요 녀석은 물리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처럼 커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물리 버튼으로 조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는 게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게 아무래도 물리 버튼으로 돼 있으면 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누르거나 하면 압력이 느껴진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를 때 이 이어팁 때문에 안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녀석 기준에서는 제가 써본 환경에서는 그런 불편이랄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눌렀을 때 전혀 안에 느껴지는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게 상당히 부드럽게 조작이 돼요, 버튼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작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작을 할 때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버튼이 동일하게 있는데요. 여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동일하게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시 정지를 한다든지 음량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그런 게 양쪽으로 다 가능해서 그런 것도 편하고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요 녀석도 에어팟 2세대처럼 시리아라고 불러서 명령을 내리거나 뭐 이런 사용을 하는 것도 전혀 무리 없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한테 한 얘기 아니야. 파워비츠 프로의 디자인을 보시면 이게 어떤 분들한테 유독 더 어필이 될지 쉽게 짐작이 되실 건데요. 사실 에어팟만 해도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적당한 움직임에서는 잘 안 빠진다, 뭐 이런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워비츠 프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격한 움직임에서도 진짜 문자 그대로 미친놈처럼 움직여도 전혀 뭐 빠지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고정력이 괜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여쌰 안 빠지죠? 이 축복받은 귀.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잘 안 빠지는데 어제 지인한테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냥 요렇게만 해도 그냥 톡 빠지더라고요. 얘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아웃도어에서 그리고 뭔가 좀 격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서 쓸 때 좋은 그런 포지션,
타겟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IPX 4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수준에서 땀이라든지 물이 닿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물에 담그거나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고 수영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참아주세요. 혹시나 수영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음의 소리로 재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파워비츠 프로 이 녀석이 출시되고 나서 그 착용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궁금해한 게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긴 시간을 썼을 때 이 후크, 고리 부분이 뭐 불편함을 넘어서 여기에 통증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안경이라든지 선글라스를 꼈을 때 착용감은 어떤지, 그리고 긴 시간을 썼을 때 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안쪽으로 피로도를 높이지는 않는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우선 제가 예전에 썼던 그 모델명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안 써도 고리가 귀를 이렇게 꽉 눌러서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안 썼는데도 여기가 엄청나게 아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런 형태를 좀 극도로 꺼려왔던 게 사실인데, 요거를 쓰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랄까? 안 좋은 편견,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거를 시간 단위로 쓰면 피로도 뭐 이런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랄까? 뭐 이렇게 아프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고리 부분이 약간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돼 있는 것도 이렇게 좀 장시간 쓸 수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꼈을 때 착용감이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소에는 일할 때만 안경을 걸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요. 반나절 정도 쓰면서 있어 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어떻게 걸치면 괜찮은지 이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요거를 소개 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긴 시간을 써보면서 소개를 드리질 못해서 미처 소개를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 이게 참 좋은데 장시간 쓰면 귀가 상당히 피곤해요. 안쪽이. 그리고 아파요. 근데 파워비츠 프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을 썼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피로도가 훨씬 덜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하면, 지금 요 녀석에 요 꼽혀있는 이어팁, 이거를 좀 더 작은 걸로 쓰는 것도 팁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이어 타입 이런 거를 쓰는 분들이 차음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딱 맞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쓰시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요 녀석이 커널형을 기준으로 해서 차음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음성보다 귀 속의 피로도가 더 신경이 쓰인다 하는 분들은 이어팁을 바꿔서 쓰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 탭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파워비츠 프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하고 이런 질문을 남겼을 때 많은 분들이 에어팟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비교군으로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착용감이라든지 음질, 그 다음에 뭐 휴대성, 이런 것 쪽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선 착용감만 따지면 좀 더 편하고 간편하고 쉽게 이렇게 쓰면서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에어팟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이면서 좀 더 고정이 잘 되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요 녀석이 더 나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착용감이 문제가 아니라 파워비츠 프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이게 모든 단점의 중심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약간 좀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커서 한 손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고 해서 두 손으로 여는 거는 편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손가락이 걸리는 부분이 딱 명확하게 층이져 있지가 않아서 열 때 좀 헛손질을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도 에어팟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경쾌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대로 닫혔을 때 소리는 딱 괜찮아요. 케이스의 이어폰은 이렇게 자석식으로 고정이 되는데요. 그 고정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음질은 어떠냐? 제가 봤을 때 음질은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기준에서는 파워비츠 프로가
베이스도 좀 더 좋고 공간감도 좀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소리가 좀 더 꽉 찬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면 에어팟은 지금까진 그렇게 안 좋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물론 안 좋진 않지만 좀 심심하고 밋밋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통화 품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에어팟으로 통화했던 소스가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요거는 조만간에 빠르게 다시 소스를 잡아서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파워비츠 프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조용한 공간이라든지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뭐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좀 소리가 커진 그런 소음이 큰 공간에서는 상대가 다시 재차 묻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끝으로 배터리 경우에 이어폰 기준으로는 최대 9시간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 케이스를 포함했을 때는 24시간 이상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워비츠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른 컨텐츠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요거랑 놓고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이게 더 괜찮은 느낌이 있었어요. 소리도 그렇고. 다만 이제 여러 상황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진리의 둘 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둘 다. 참고로 계속 출시 일정이 밀려서 한국은 7월에 판매가 시작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블랙만 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이보리, 네이비, 모스 같은 컬러 옵션이 좀 더 많은 것도 파워비츠 프로가 가지고 있는 어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판매 가격은 26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이거 돌려주기 싫어. 돌려주기 싫어.